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함께하는 청소년 학교 오일화입니다. 함께하는 청소년 학교는 지금 그 중원구에 성남동이라는 동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학교가 한 9개 정도, 풍생까지 하면 한 9개 정도의 학교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고등 학교가. 그래서 2008년도에 함께하는 청소년 학교를 설립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무섭다고 얘기하는 중2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목에서 어떤 것을 잘 보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동화 어린 왕자에 나와 있는 책입니다. 어릴 때는 어린 왕자 책을 읽을 때 그냥 재밌고 미래에 대한 상상, 뭐 이런 사랑 이런 키워드로 읽었다면 지금 나이 들어서 읽고 있는 어린 왕자의 책을 저에게 교육자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어서 읽고 있습니다. 음, 지금 제가 여기 성남 시립의료원에 차를 세우고 이렇게 여기 교회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만난 청소년은 거의 없었어요. 아마 주일이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는 자신의 생활 환경 또는 그 조건 하에서 아이들을 잘 마주 만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한 아이가 뭐 배가 고프거나 또는 엄마한테 야단을 맞았다거나 뭐 이럴 때 뛰어와서 만나시는 경우가 혹이라도 있으시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 눈에 들어오는 어떤 하나의 삶의 이야기가 보이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매일 뭐 신문지상에 어떤 아이가 어려움이 있고 어떤 아이들이 지금 뭐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신문지상을 통해서만 만나 보실 수 있잖아요. 네, 흙이 있는 거리를 걸어보지 않으면 아스팔트 위만 걷던 아이들은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자기가 어떤 신발을 신어서 가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밖 청소년들하고 서울에 있는 모 굉장히 비싼 호텔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데 아이들이 신발을 전부 삼선 슬리퍼를 신고 났어요. 그래서 제가 물론 삼선 슬리퍼를 신고 호텔에 가서 밥을 먹을 수도 있죠.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없다면 저도 그냥 갔을 텐데 아이들을 위해서 급히 여러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운동화를 빌려서 차에다 싣고 가서 아이들을 신발을 갈아신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잘 아이들을 만나보지 않으셨던 분들이 지금 그렇게 또 삶의 결을 같이 살아오지 않은 교회가 50년이 지난 이후에 비전을 세울 때 청소년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고민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저와 같이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반갑고 기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남에 온 것은 91년도에 왔습니다. 91년도에 왔고 결혼해서 아이도 낳고 잘 지내다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IMF라는 시기를 거치게 됐고 제가 그나마 은행동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는데 빌라 5개 동에 있는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무너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밑에 있는 2층에 있으신 어르신이 농약 자살 기도를 하셨고 지하에 살고 있는 젊은 아가씨가 부모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집에 집문서 그다음에 카드 들고 이제 가출을 하는 일들 그리고 그 동네 한 아이가 사망하는 사건까지 어머님이 이제 그 아이를 이모님한테 맡겨놨는데 놀이터에 나가서 놀다가 아이들 간의 싸움이 벌어졌고 그 싸움으로
몸싸움이 와서 집에 와서 그냥 목욕을 시키는 과정에 그냥 아이가 사망을 해서 여기 인하병원 있었던 그때에 저는 아이를 업고 있는 제 아이와 같은 나이 또래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든 생각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면서 이왕이면 내가 어차피 집에서 밥상을 차리고 밥숟가락 놓아 식구들 밥을 챙기고 있는데 그 밥숟가락 하나 더 챙겨서 우리가 먹는 밥을 조금 더 나눠 먹는다면 그냥 괜찮지 않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숟가락을 차려서 같이 나눠 먹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같이 나눠 먹고 내 자식 키우듯이 그 아이들도 한번 돌보자는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 3명이 모였습니다. 많지도 않았어요. 그 당시 3명이 모여서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이 아이가 자랄 때 좋은 세상에서 살게 되기를 정말 기원하고 바란다면 내 아이 옆에 있는 그 친구가 굉장히 슬픈 삶을 살거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면 내 아이의 삶조차도 왜곡될 것 같고 그 아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키우기 위해서 작은 공부방을 시작한 것이 99년도에 시작한 일이었고 그 공부방을 시작하면서 아동의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통해서 제 배움의 깊이를 더 깊게 하지 않는다면 단순히 밥을 차리는 문제만으로는 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을 돕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고 제가 지금 청소년을 만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다. 뭔가 내가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거나 어떤 시혜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제가 좀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내 곁에 있어야 하고 그 아이들과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내가 점점 배워야 할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현장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또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시집을 냈던 것 중에 한 시입니다. 혹시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목사님도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고 너무 좋은 얘기여서 저도 지금 되게 감동스러운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아마 긴장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늘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웃고 날마다 흥겨운 삶을 살고 있다기보다는 매우 위험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위험은 그 울리히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작은 책의 제목인데요. 우리의 예전에는 그 위험 사회가 뭐 경제적 빈곤을 가진 사람들에게 위험한 사회, 그래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정도였다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사회적 구조는 위에서 말하듯 재정, 사회, 문화, 정치 그리고 영적 자원까지 모든 자원이 결핍되어 있고 그 자원의 연속성 속에서 우리는 위험 사회에 노출되어 있어서 이 위험의 경계는 이제 한 개인의 문제, 뭐 또 소외계층의 문제, 특별한 불리한 조건에 처한 어떤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위험한 사회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성남시 지역의 경제적 빈곤 실태나 또는 저소득 빈곤의 비율 숫자나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의 숫자를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거의 의미 없는 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예산의 효율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숫자라고 최근에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예전엔 이런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 이런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있으니 같이 함께 도와야 한다라고 설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 그런 숫자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두가 위험한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 또는 경제적 조건이 좋아서 양부모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도 그 친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을 할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이후에 받아들일 그리고 그가 살아야 될 세상에 대한 고민 없이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저 친구가 과연 지금 행복할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 모두의 아이들은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이 안타깝고 고민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있는 성장 환경은 지금 부모님으로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아이가 뭐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정도 다니는 아이들도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제 아이는 30살이 넘어서 이제 제가 이해하는, 제가 양육했던 한 아이의 모습을 통해서 사회를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시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전에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제가 공부만 열심히 하면 신분 상승이 될 거라고 주변에서 얘기했습니다. 지금의 삶의 어려운 조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공부라라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를 기억하는 추억이 거의 없을 정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에게는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전혀 가능하지 않은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즉 산업사회를 거칠 때는 공부 열심히, 즉 지식 전수라고 하는데요. 그런 전통적 학습법에 의한 학습을 통해서 그런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의 삶의 여건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또는 이 세상의 무게를 다 헤쳐나갈 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둘러싼 환경은 이제는 기능과 방법이라고 하는 걸 배우던 시대에서 이제는 자신이 어떤 가치, 어떤 삶의 태도, 그리고 무엇 때문에 라고 하는 그 내용과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이후의 미래 사회에 자기가 자라는 환경도 있지만 자기가 낳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을 아이들이 꿈꾸기는 매우 어려운 조건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아이들은 이제 모두가 호랑이이거나 모두가 물고기이거나 모두가 코끼리인 시대는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이 모든 아이들에게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고 똑같은 과제를 통과하고 똑같은 그 기준을 통과해야만 되는 사회가 아닙니다. 물고기에게 나무에 기어오르라는 과제를 주는 사회는 이제 맞춰야 되고 이제 저희 스스로도 이제 그런 시대는 오지 않을 거야 다시는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과 저는 최근에 그 이주 배경 청소년을 위한 모두 학교라고 하는 디자인 스쿨을 사업을 같이 하게 되면서 같이 한번 만나게 되었고 일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 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선택, 그런 활동, 그런 실천에 어떤 결정을 하신 것도 매우 감사드린 일이었지만 그 이후에 저에게 그 인연으로 당신이 청소년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주셔서 저로서는 무한한 영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청소년 전문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저를 불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는 또 시간이 되면 지금 이 시간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되면 그때 더 많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청소년들 너무 어렵지 않아? 너무 힘들지 않아? 애들이 뭐라고 말해도 다 몰라요 라고만 얘기하고 쌩 까고 문자 씹고 연락은 두절되고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허덕입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서 문자에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문자에 답이 없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도중이기 때문에 문자를 할 수 없거나 그다음에 데이터를 다 사용했기 때문에 문자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핸드폰을 누구에게 맡겼기 때문에 못하거나
잠을 자고 있어서 못하거나. 그런데 그 아이가 그런 여러 가지 조건에 처한 것을 다 이해하기보다는 어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왜 내 문자에 답을 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여전히 자기 중심, 어른의 중심에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볼 수는 없죠. 여러분도 아마 어린 시절이 있으셨을 거고 아마 그 시대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나도 어릴 때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공감해 주지 않는다면 여전히 아이들과의 갈등, 위기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 공주님이고 다 왕자님이시죠. 네, 다 왕자와 공주의 신분만 주셨지 정말 그렇게 대우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왕자와 공주라고 하는 거에 벗어나게 아이들 도와야 하는데 요즘 최근에는 어른이 돼서도 20살이 돼서도 직장을 구하거나 대학을 가거나 자기가 학과 과목을 선택하거나 또는 결혼하거나 이 모든 의사결정의 책임이 아이에게 있지 않고 부모에게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어차피 자기들이 공부해서 내가 19살만 돼봐라. 이 원수를 갚으리라 라고 애들이 혹여나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무섭죠? 네,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잘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저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자기 자신과 싸우도록 그 여건을 형성해 줄까를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듣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잘 실천하거나 이러기보다는 자신과 내면을 더 치열하게 싸우는 기회를 얼마나 줄까,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존재감과의 싸움도 하고 있고 자기 너무나 외로움과의 싸움도 하고 있고 무능함과의 싸움도 하고 있으며 불안함과의 싸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결국은 뭐냐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우리 사회의 어른이 엄마가 또는 사회적 메시지가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사람은 그래. 그 과정을 거쳐도 괜찮아. 오히려 실패하기를 장려하는 실패할 조건들을 제시해주는 그리고 실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일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함께하는 청소년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도 잘합니다. 성실하기 때문에 책임성도 강하기 때문에 알바도 다 잘합니다. 그리고 직장, 자신들이 원하는 직장에도 잘 가서 잘 지냅니다. 또는 대학을 가겠다고 한 친구들도 대학에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응하다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할 때 돌아와서 다시 이야기 나눌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로 협동조합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이건 100%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20% 성공하고 80%를 실패한다면 그 20%의 성공이 이 아이의 삶에 하나의 기회가 된다면 80의 실패를 위해서 어른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하자라는 생각으로 현재 청년들의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했으니까 성공해야 되지 않아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받는 이 부담의 무게만큼 어쩌면 아이들도 받고 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하는 청소년 학교가 이제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의 대체적인 성과가 무엇이냐고 물어보십니다. 말한 대로 좋은 대학을 갔느냐, 좋은 회사에 취직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전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할 때 함께하는 청소년 학교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왜 아파하는지를 대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아이들이 왜 실패하고 있는지를 그 실패의 가능성을 그대로 도전의 과제로 바꿔줄 수 있는 좋은 어른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이들 곁에 있는 이유는 바로 어린 왕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바로 그곳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위기의 아이들이라고 했을 때 대개적으로 범주를 보면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첫 위기를 맞이하죠. 울음으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울어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기가 울어주면서 배가 고픈지 불편한지를 말해주니 너무나 고맙지요. 근데 울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어디 아픈지 말해주지 않는 아이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초등학교 4학년 정도만 되면 이제 아이들은 자신을 이 사회에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던져지는 4월 달의 교과 과정을 보면 너무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학업을 포기하고 중도에 해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를 배우는 시기가 초등학교 4학년인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그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도와야겠죠. 그다음에 중학교 1학년 4월이 되면 또 한 번의 위기를 받습니다. 사회적 위기를 맞이하는데요. 1학년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자유학기제나 이런 게 있어서 아직 자기가 시험 받거나 평가받는 기회가 1학년 때 없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더 자유로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게 자유학기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편협한 생각인데 누군가가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중학교 1학년 4월에 첫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때 그때 아이들이 대부분 학교도 떠나고 학업도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2라고 하는 자신과는 상관없이 온몸에서 말해주는 이야기들을 따라서 변화하는 그 시기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는 20살 정도면 다 컸으니까 이제 뭔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그 20살의 시기가 또 한 번의 청년들에게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들어주는 좋은 어른이 없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함께한 청소년 학교는 이런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형태가 예전 지역아동센터? 거기는 어렵고 형편이 안 좋은 아이들만 다니는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 또한 아이에게 굉장히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지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라면 이렇게 성장하면 참 좋아 라고 하는 모델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와 같은 국영수 전통 학술 평가는 없지만 어떤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날마다 소통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청소년이 되어서 배움의 문화를 만들고 그다음에 다시 청년이 되어서 자신이 생각한 것들을 좀 실험해보고 상상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다시 그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어떤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사는 이 세상은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으로 마을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입니다. 어떤 친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똑똑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공부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을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바로 특별한 사람. 그것 때문에 공부를 한다고 써 있는 글을 보고 너무나 정말 저를 감동시켰던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배움터 교사들인데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이들 곁에서 밥하고 달래고 키우고 돌보느라 정신이 없는 이 교사들도 매일매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들이 하는 공부, 자신의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그랬었던 것 같아. 이렇게 아이들에게 강요했던 것 같아. 이제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아이들로부터 시작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는 붕괴되고 있고 그 학교가 붕괴되고 있는 과정에서 교사들 또한 굉장한 몸부림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아이들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에 대한 몸부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회의 50주년을 맞이해서 교회가 어떻게 아이들 곁에 다가갈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이 성도가 이렇게 많으니 이 앞으로 주민교회에서 이런 학습과 공부가 계속된다면 더 아이들 곁에 그리고 더 아이들을 잘 이해하는 좋은 어른으로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유학교 전 교장 선생님이신 이수관 교장 선생님께서 배움이란 이런 거라고 정의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달리 말하면 공부이겠죠. 공부란 경험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는 것이고 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배움이라고 했습니다. 바랍니다. 제가 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어떤 어려운 형편이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들은 모두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모두의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고민해야 되는지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요. 내 아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남의 아이가 잘 자라서 내 아이가 그 친구와 손잡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내 아이를 키우는 육아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게 저처럼 24시간 모든 삶을 아이에게 투영해서 살으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20%를 실천하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제 생의 80%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공감을 하고 서로 연대할 때만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거대한 사회적 자궁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자궁을 만드는 일에 여기 주민교회 성도님과 목사님 그리고 제가 아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